안녕하세요. ETF 꾸러미입니다. 혹시 5년 동안 투자하고도 수익률이 마이너스이거나 찔끔 오르는 것에 지치셨나요? 고배당, 테마주, 신기술, 심지어 커버드 콜까지 수많은 ETF를 방황하며 결국 수백만 원의 기회비용을 날려버린 투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복잡한 ETF 정글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수익률을 시장 평균보다 20% 높이고 투자 스트레스는 0으로 만드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평생 ETF 포트폴리오의 정답을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로 완벽히 이해하게 됩니다. 왜 수많은 테마주가 아닌 미국 대표 지수이며 성장주인 S&P 500과 나스닥 100 그리고 인컴용 ETF가 투자자의 종착지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은퇴 시점인 2045년까지 단 1%도 팔지 않고 가져갈 포트폴리오 비중과 매수 원칙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 사람들은 늘 투자하는 ETF를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런 비슷한 길을 걷게 될까요? 우리는 늘 유행에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2020년 코로나 이후 기술주, 2021년 반도체와 AI 성장 테마, 2022년 금리 인상기에는 에너지, 2023년에는 다시 AI. 시장의 주도주는 끊임없이 바뀝니다. 유행을 쫓아다니면 늘 한 발 늦죠. 뉴스가 요즘 대세라고 떠들썩할 때는 이미 그 기대감이 가격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패턴을 반복하면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결국 시장의 유행을 쫓는 투자자는 시장 전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친 투자자들이 결국 돌아오는 것이 바로 S&P 500과 나스닥 100입니다. 왜 이 두 지수가 모든 투자 여정의 종착역인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치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답인 첫 번째 이유. 기업의 순이익 성장률이 장기 복리 효과의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금리나 정치 이슈의 출렁이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돈을 버느냐, 즉 순이익 성장률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은 리먼 사태와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장기 평균 연 7%대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이 이익 성장 7%에 배당 재투자 약 2%와 밸류에이션 변화가 더해져 평균 연 9에서 10%의 장기 수익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수익이 매년 원금에 더해져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복리효과라고 합니다. 반면 테마형 ETF나 개별 성장주는 대부분 이익이 아닌 기대감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혁신적인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100% 폭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3년 뒤 실적이 그 기대치를 따라가지 못하면 밸류에이션이 무너지고 수익률은 순식간에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실제 이익의 뒷받침 없이는 주가는 모래성입니다. S&P 500은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와 무관하게 미국 경제 전체의 이익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개별 기업은 망해도 미국 전체 기업의 이익이 장기적으로 줄어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투자의 근본은 실제 기업 이익의 성장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이 단순한 수익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지수가 적은 위험으로 최대 효율을 내는 투자입니다. 다음 챕터의 데이터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두 번째 답인 두 번째 이유.
리스크 대비 수익률, 즉 샤프 비율의 압도적인 효율성입니다. 샤프 비율은 감소한 변동성 1단위당 얻은 초과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샤프 비율이 높을수록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대비 보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변동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폭발적인 수익을 돌려주었습니다. 이 효율성 왜 중요할까요? 바로 스트레스 없이 마음 편하게 오래 투자할 수 있는 힘입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테마주 ETF는 50% 폭락을 경험할 때마다 심리적으로 손절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장기 투자의 핵심은 수익률 자체가 아니라 팔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대표 지수는 폭락장에서도 결국 회복한다는 확신을 주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야 10년, 20년 동안 복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테마형 ETF의 샤프 비율이 낮은 이유는 한번 하락하면 회복이 느리거나 아예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투자에서 수익률 1등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스트레스 없이 돈을 불려줄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답이 샤프 비율로 증명된 S&P 500과 나스닥 100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답인 세 번째 이유는 알아서 스스로 혁신 기업을 담아내는 자동 리밸런싱 구조 덕분입니다. 이 지수들은 운용사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이 방식은 시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돈을 잘 벌어 시총이 커진 기업에게 자동으로 더 많은 비중을 실어주는 방식입니다. 날아가는 기업, 엔비디아나 애플은 자동으로 비중이 커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은 비중이 줄거나 아예 퇴출됩니다. 10년 전 S&P 500의 상위 10개 종목과 현재를 비교해 보세요. 지수가 스스로 썩은 가지를 쳐내고 가장 혁신적인 열매를 키워내는 완벽한 구조입니다. 우리는 매년, 매 분기 어떤 테마주가 유행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수가 알아서 시장의 흐름에 맞춰 스스로 혁신 기업에 투자해 줍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시장 전체의 성장이라는 배에 올라타고 가만히 앉아 복리 효과를 즐기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돈의 흐름도 이를 증명합니다. 작년 미국 ETF 시장에서 자금 유입 상위 10개 중 절반 이상이 S&P 500과 나스닥 계열이었습니다. 이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연금, 기관, 심지어 중앙은행까지 단기 테마가 아닌 꾸준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수형 자산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는 여러분의 연금, ISA 같은 절세 계좌에서 이 두 ETF를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세금 혜택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지 최종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투자의 근본인 S&P 500과 나스닥 100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이익 성장 기반의 복리. 두 번째는 스트레스 없는 샤프 비율의 효율성. 세 번째는 알아서 혁신을 담는 자동 리밸런싱. 저는 ISA 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의 자산 대부분을 이 두 ETF와 인컴형 ETF로 채우고 있습니다. 본인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이 두 지수형 ETF에 꾸준히 자동 적립식으로 담으십시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신경 쓰지 않고 매달 일정 금액을 매수하고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이 단순한 방식이 결국 20년 뒤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부 인컴형 ETF로 찾아뵙겠습니다. 매번 어떤 ETF에 투자할지 고민이 해소되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ETF를 평생 가져가실 건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